네, 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오늘 좀 음향이 또렷하게 들리시나요? 제가 마이크 주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크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마이크로, 네, 여기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마이크거든요. 네, 마이크로 이제 좋은 음향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모니터도 해주시고요. 또, 영상에 부족한 점이나 네, 더했으면 좋겠는 점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씩 반영하여서 한꺼번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막 전문 강사도 아니고 유튜브를 한 경력이 오래되지도 않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제 순수한 경험이고요.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방법을 썼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을 하신 분도 많았어요. 아이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참 이런 질문이 어려운 게 저는 그 어머님의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그 아이의 가정 상황, 그 어머님의 상황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무리수가 따라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방법은 없다는 거죠. 가정 상황과 아이의 성향, 부모님의 어떤 상황들에 맞추어서 가장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엄마가 이렇게 키웠네. 그러면 이렇게 시도를 해봤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희 아이들을 책의 바다에 저는 빠뜨렸어요. 네, 저는 그거는 정말 이제는 확신이 든다 그래야 되나? 네, 아, 이제는 되겠다.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확신, 이제 책의 바다에 온전히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한 3년, 4년 정도 걸렸고요. 특히나 책을 좋아하지 않는 둘째 아이는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책의 바다에 빠뜨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책 좋아하는 아이들 특징이 돌 지나면서부터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주기 시작할 때 책을 계속 꺼내 갖고 오는 특징이 있어요. 더 읽고 싶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면 조용히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년생이기 때문에 둘째를 젖을 물린 채로 큰애한테 계속 책을 읽어줬어요. 막 계속 뽑아오더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책을 뽑아서 오는 모습이. 그래서 저는 애들이 다 책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둘째를 키워보니까 책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책을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기에는 저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우울증을 꽤 오래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보다는 내가 사는 게 너무, 내가 하루하루 힘들지 않게 지내는 게 너무 큰 이슈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이를 책을 잘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살아온 거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책의 바다에 빠졌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독서 습관이 잘 들었어요. 그랬던 아이가 심지어 지능이 낮은 아이가 네,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그 방법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읽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어요. 육아를 하면서 연년생 아들 둘 육아하면서 책까지 우아하게 읽을 저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는 사람이고요. 책을 읽으면서 뭐 꾸준히 책을 읽어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책이 그렇게 막 좋거나 재밌거나 휴식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이들 키우기 힘드니까 되게 도피하고 싶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는. 현실을 잊고 싶었는데, 현실을 잊으려면 제일 좋은 거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집에 저는 TV를 없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를 볼 수가 없으니까, 뭔가 현실을 잊어야 되겠고, 그래서 소설책을 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이렇게 보고 싶은 책을 그때그때 구매해서 읽을 경제적 여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서관을 갔어요. 다행히 도서관이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있었는데요. 가서 아이들 책 막 이것저것 잘 골라오고 이러지도 못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제 책만 30권, 40권씩 빌려가지고 왔어요. 빌려다가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요. 막 읽었어요.
꼭 막 폭식하는 사람처럼, 네,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우울증 환자가 무슨 청소를 해요. 네, 그냥 갠신히 밥만 먹고 살았고, 정리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책을 막 늘어놓고 있는 책을 막 읽었어요. 막 읽고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는 장르 뭐 작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리고요. 그냥 제목이 조금 마음에 든다 그럼 막 뽑아서 가지고 와서 막 다 읽었어요. 좀 읽다 재미없으면 치우고 다음 책 막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폭식하는 사람처럼 독서 폭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 옆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엄마가 놀아주지도 않고, TV를 보여주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노는 날은 놀 수 있었죠. 놀이터에서 이제 같이 놀고 들어오고 했지만, 집안에서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거나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날, 집에 있어야 되는 날에는 제가 항상 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제 옆에서 계속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는지 좋았는지 저는 묻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 시간을 2년 정도 보내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 저학년 때였고요. 2년 정도 보내고 나서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우울증도 천천히 호전이 되었고요. 아이들이 그 사이에 그 2년을 통해서 책의 바다에 그냥 빠진 거예요. 특히나 책을 싫어하던 둘째 아이는 정말 지금도 돌아서면 책을 읽고 있을 만큼 너무너무 책에 빠진 아이가 되었어요. 그 방법이 저는 의도한 적 없지만 혹시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안 되더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네, 좋은 점이 뭐냐면요, 책에 관한 대화가 늘어났어요. 서로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같이 봤던 예능 프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각자 흩어져서 거실에 각자 엎드려서 책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본 책에 대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봤고 어떤 점이 재미있었고 어떤 점이 기억에 남는지 물어볼 여유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고 나니까 좀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제가 본 책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이 책 봤는데 주인공한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애들이 자기가 읽은 책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쟁하잖아요.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가 읽은 책의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책인 날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책에 대해서 서로가 보는 책에도 관심이 가지고, 우리가 아이가 어떤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책이 뭘까 궁금한 것처럼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 책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읽어봐도 괜찮은 성인 도서 중에서, 네, 제가 그냥 읽고 있던 책 중에 아이가 엄마 나 이 책 읽어도 돼? 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 틈 무리가 없다 라고 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책도 그냥 읽으라고 줬어요. 그 중에서 성공한 책도 몇 권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좀 독서 수준에 그래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책에 빠져서 현실을 잊고 싶은 그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 방법으로 저는 성공을 했어요. 책을 읽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안 읽는 어머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 아기들이 다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책을 좋아하지 않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엄마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책도 사줘보고 저런 책도 사줘보고 이런 말도 해보고 이런 칭찬도 해봤는데 안 먹힌다. 네, 그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요, 나라도 그냥 책 읽고 좀 성장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엄마가 한번 먼저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엄마가 책을 읽으면 됩니다. 부모가 먼저 책을 읽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될까? 그리고 내가 무슨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아까 제가 책 많이 빌려서 읽었다고 했잖아요. 제 책 빌리러 도서관에 자주 갔어요. 근데 애들만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애들 굳이 보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 책 빌리러 갈 때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2층에 어른 열람실에 제가 책 빌리러 올라갈 동안 1층에 저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할 일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막 만화책이든 뭐 그림책이든 막 뽑아서 본 거예요. 받고 저는 그 시간에 제 거 이제 막 20권 30권 막 빌려서 가족 대출증 4장으로 막 제 거만 막 빌렸어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자주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집이 가장 편안하고 집에서 집중이 잘 되는 이유가요. 그 공간에 내가 완전히 적응하고 이 공간에 대해서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도서관을 자주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도서관을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화장실도 익숙하고 도서관에 정수기에 물 마시는 것도 너무 내 집처럼 편안해지고 도서관에 이제 아는 사서 선생님도 생기고 도서관에 갈 때마다 만나는 자주 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또 이제 친구 엄마들 중에서 자주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도 도서관 갈 때마다 또 만나요. 그러면 어쨌든 도서관이 우리 집도 아니고 책밖에 없는 곳인데 편안하게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주 가면서 참 좋았던 건 그 공간이 편안해진 거. 그러면서 그 공간이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나는 이 분위기가 싫으면 오랫동안 거기서 책을 머물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는 도서관이 공짜인데다가 돈이 들지 않으면서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시간 때우기가 너무 좋으니까 혼자 아이를 봐야 되는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로 도서관에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편안하게 느꼈고요. 네. 그게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만큼 책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책을 갖고 싶어 하고 네, 책을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이들이 잘했을 때 보상을 책으로 주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요. 이렇게 1부터 30까지 칸을 만들어 놨어요. 하루 그날의 공부가 잘 끝난 날은 동그라미를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칸의 동그라미를 다 치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하나 받을 수 있고, 네, 그 선물은 서점에서 팔고 있는, 네, 그 책들 중에서 혹은 서점의 책이나 문제집이나 뭐 퍼즐 아니면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네, 단어 퀴즈 같은 거 나온 거 그런 것 중에서 고르라고 하고 설날에 세뱃돈 받아도 그 돈 가지고 서점 가서 고르기로 하고, 네, 또 뭐 아이가 또 잘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서점으로 가요. 저희는 그냥 늘 서점으로 가서 거기에서 실컷 여러 가지 보고, 네, 만화책 한 권, 줄글책 한 권, 요렇게 고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책을 가졌을 때 기쁨을 그리고 책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책은 정말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나는 책이 정말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무의식 중에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정말 100% 의도적인 거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이 책에 빠지게 되면서 책을 사주는 것, 책을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책만 받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라는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책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동그라미를 저희는 이제 그날의 공부 분량을 다 하면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가 책을 너무 갖고 싶어서 꼭 너무 사고 싶은 책이 있어서 하루에 동그라미를 3개씩 치게 됐어요. 즉 3배의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책 살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네, 한 번도 하라고 한 적 없는데 오직 그 목표. 그래서 책의 바다에 빠뜨린 이후에 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제가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지만 네. 너무 고민되신다면 한 번쯤은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좋아하는 아이와 정말 싫어하는 아이 둘에게도 모두 다 모두 다 먹힌 방법이니까 한번 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